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32조 원짜리 비폭탄이 장착됐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겐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분석에서는 바로 이 비폭탄의 두 얼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32조 3천억 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서 빌린 돈, 그러니까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레버리지 파티가 말 그대로 지금 시작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죠. 이렇게 거대하게 쌓아 올린 빚의 탑은 과연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먼저 이 32조 원이라는 빚의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위기의 핵심 작동 원리인 반대 매매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선, 그러니까 붕괴 시나리오와 기회 시나리오를 비교해 본 뒤에 이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을 최종 전략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32조 원의 베팅입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불어났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작년 말에 27조 원 수준이던 비투 규모가요, 올해 들어서만 5조 원 넘게 늘었어요. 특히 최근 딱 한 달 사이에만 2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이건 뭐 시장의 탐욕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빚이 도대체 왜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까요? 그 위험의 엔진 역할을 하는 약간 기술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 바로 반대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대매매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빚을 제때 못 갚으면 담보로 잡힌 내 주식이 내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강제로 팔려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강제적이고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투자자가 팔기 싫어도 그냥 시장가에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이 과정은 보통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일단 주가가 떨어져서 내 계좌의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전화가 오죠. 돈을 더 넣으라고요. 이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바로 다음날 아침 시장이 열리자마자 보유 주식이 자동으로 팔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빚이 시장 전체에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아주 광범위하게 퍼진 공포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공포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뇌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폭탄처럼요. 32조 원의 빚이 작은 충격에도 시장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일종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공포냐 하면요. 한 사람의 반대 매매가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 하락이 또 다른 사람의 반대 매매를 부르는 일종의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1조 원이 넘는 미수금, 이것도 이틀 안에 못 갚으면 바로 반대 매매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채가 하락장에서는 거대한 매도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 공포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워런 버핏의 이 유명한 말이 바로 이 역발상 투자자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분들은 지금의 이 패닉을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일생일대의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관점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지금 시장에 쏟아지는 매물들은 기업 가치가 나빠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식 주인이 빌린 돈을 못 갚아서 나오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아주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 본질 가치와는 상관없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특별 세일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완벽하게 요약해 주네요. 보세요. 똑같은 강제 매도 파동이라는 현상을 두고 한쪽에서는 이걸 재앙이라고 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황금 같은 기회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빚을 낸 투자자들이 파산하는 그 과정이 오히려 현금을 가진 자산가들에게는 부를 이전받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같은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최종적인 전략, 궁극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섹션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은 하락을 견딜 시간이 없지만 자기 돈으로 투자한 사람은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벌어주는 절대적인 무기가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은 하락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고요.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됩니다. 현금을 가진 투자자는 시장의 하락을 버텨낼 뿐만 아니라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사들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32조 원이라는 빚이 만들어낸 위기와 기회라는 양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전례 없는 레버리지 파티가 끝나고 나면 주식의 주인은 빚을 낸 사람에서 현금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부의 재편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